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비던전 2호기 원형 도매 내부 철판에 미세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원전 측은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비는 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해발 고도가 최근 측정 결과 4m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도음식 문화 큰 잔치가 담양 중록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도 분주합니다. 비금도 대동염전을 중심으로 한 신안갯벌 천일염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광의 한비던전 2호기 원형 도매 내부 철판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원전 제4의 방호벽이 뚫린 겁니다.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내부 철판이 심하게 녹슬어서 발생한 일입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 중인 한비던전 2호기입니다. 원자로를 보호하는 경납 건물의 둥그런 도매 높이 68m 지점 내부 철판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된 건 지난 6월 말. 두께 6mm의 철판에서 심한 부식으로 10% 이상 두께가 줄어든 141곳이 발견됐습니다. 철판 조각을 잘라내 검사한 결과 두 곳은 완전히 관통돼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습기로 인한 부식 때문이었습니다. 돔 내부 철판에서 부식과 두께 감소로 구멍이 발생한 현상은 국내 원전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4 방호벽이라 불리는 내부 철판은 1.2m 두께의 외부 콘크리트와 함께 방사능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식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다 모든 걸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재질의 용접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부식은 한비던전 2호기가 건설된 지난 1983년 당시 공사 현장 사고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돔을 덮는 작업 중 크레인이 넘어지며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공사가 10달 동안 중단되며 철판이 비등에 노출돼 부식됐다는 겁니다. 해당 부위 용접만으로 수리를 끝내려던 원전은 규제기관의 보완 지시로 추가 정밀 점검을 계획 중입니다. 한비 2호기는 방사선 누출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계획 예방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정밀 점검을 더 할 계획이고요. 한편 한비던전 측은 철판에서 구멍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3달간 쉬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무등산 정상의 높이가 4m 낮아진 1183m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무등산 정상 복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천왕봉의 높이가 당초 알려진 1187m보다 4m 낮은 1183m로 측정됐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군부대가 주둔하는 과정에서 고도가 낮아졌다며 군부대 이전 이후 정상을 복원할 때 고도를 1187m로 다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여성이 부부싸움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산단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으로 3명이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미평동 한 주택에서 65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은 남편인 69살 구모 씨가 어젯밤 아내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숨진 걸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쯤에는 여수시 월화동 인근 석유화학 공장에서 크레인 기사 52살 엄모 씨가 작업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엄 씨가 숨진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2시쯤엔 여수시 화장동 모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52살 박모 씨가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있던 76살 주모 씨와 77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여수 가망만 전국 바다 수영대회 참가자 사망 사고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여수시 수영연맹 43살 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너무 많은 선수들을 함께 출발시켰고 구급 차량도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가을 여행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도 강길, 바닷길, 철길 여행 상품으로 최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돼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지나간 시골역이 한가로운 가을 풍경 속에 남겨집니다. 철도청은 전국의 간이역 가운데 호남선에서는 올해 103년 된 몽탄역을 추억의 고향역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29일과 30일 교복을 입고 공연도 보고 체험을 즐기는 철도문화 축제가 펼쳐집니다. 예, 대전 브루스, 목포의 눈물, 낭대뷰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설이 버스킹 공연이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한테 참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가 강길, 바닷길, 철길 여행으로 문체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게 된 가을 여행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내에서는 주제별로 67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그중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전통 한옥 체험과 영산강 백길 생태 체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4차례씩 광주에서 나주, 영암, 강진 등을 돌아보는 남도 투어버스에도 눈길이 갑니다. 또 해남 노구당과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등 평소 개방하지 않는 8개 시설도 한시적으로 문을 엽니다. 도내 120개 정도의 숙박, 음식, 관광지 등은 여행 주간에 할인 행사에 참여해 여행 주간 가을 여행의 분위기를 띄웁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제23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가을 햇살, 좋은 사람, 그리고 남도 음식을 주제로 담양군 중록원 일원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는 이번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요리 경연대회와 함께 한식 디저트와 사찰 음식, 약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또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와 파페라 갈라쇼 등 다양한 공연도 무대에 오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들이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도 겨울 철새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자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사르 습지 순천만에 겨울 진객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 갈대군락 부근에서 올해 첫 흑두루미 22개체가 먹이 활동 중인 것이 관찰된 겁니다. 순천시는 지난해와 같은 시기 흑두루미 도래가 관찰됐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월동 개체들이 잇따라 순천만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 11월 초에서 11월 중순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전년 최대 개체 수인 1,4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계속 월동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의 흑두루미 월동이 시작되면서 바빠졌습니다. 친환경 농어로 키운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내 벼수확을 서두르고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 설치에 나섰습니다. 또 먹이 나누기와 함께 철새 지킴이단의 운영 채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천하구 540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폐염전 갯벌 복원 사업 등 순천만 일원의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역간접 사업으로 생태라든가 철새들이 먹이 공급을 위해서 약 7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2018년까지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을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등록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70여 개체를 첫 시작으로 지난 겨울 1,430여 개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순천만의 월동 두루미.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철새들의 월동 환경 조성을 위해 순천시의 관련 행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신안갯벌 천일염업이 제4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안갯벌 천일염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천일염의 생산성, 경관 형성, 지속가능성 등의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갯벌 천일염업의 주 무대인 비금도 대동염전은 1948년 450여 가구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해 천일염 생산을 시작했고 현재 2,970헥타르의 염전에서 전국 생산량의 70%인 23만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다양성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야외 영화제가 어제 저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빅도어 무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어제 개막작으로는 강재규 감독의 단편 영화 민우 씨 오는 날이 상영됐습니다. 주말인 오늘과 내일은 올해 호평을 받았던 성장기 영화 우리들과 국내 첫 뮤지컬 영화 삼거리 극장 등 한국 영화 7편이 상영됩니다. 롯데쇼핑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 내기로 한 사회환원금이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협의체를 통해 롯데쇼핑의 사회환원금 130억 원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의 환원금을 사용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광주시는 시민협의체의 안을 토대로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교육으로 꼽히는 시베리아 독서 토론열차의 두 번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소중한 경험들을 모아서 책도 펴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좁은 열차 안에서 350시간을 함께했던 120명의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났던 가슴 벅찬 역사의 순간들. 눈으로 직접 보고 몸과 마음으로 울었던 독서 토론열차는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업이 됐습니다. 모의 재판을 할 때 안중근 의사의 변호사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무죄인을 변호를 하면서 그때 안중근 의사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15박 16일 동안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성장했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기록돼 48권의 책 속에 담겼습니다. 1년 먼저 독서 토론열차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후배들의 사진과 책 속에서 시베리아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희 때는 처음 했던 거라 살짝 서툰 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애들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한 것 같고 배려심과 자립심, 역사 의식으로 가득한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독서 토론열차 학교가 전국 최고의 특색 교육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대견스럽고 참 보람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것에 대한 경험, 극기에 대한 힘을 잃지 않고 간직해서 시베리아 횡단 독서 토론열차 학교는 학생 선발 방식과 규모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세 번째 개학과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 보존을 요구하는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옛 도청 건물 내부 공개와 옛 경찰청 건물의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범시도민 대책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면담 요청이 있었지만 훼손 논란이 있는 현장 공개와 공사 중단 요구가 먼저 받아들여져야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보내 전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